일변수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FA가 존재하고 그 점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마지막 갖게 된다라면 우리는 그 점에서 연속이라 한다. 그리고요, 모든 정역에 있는 점에서 연속이라면 우리는 그 함수를 무엇이라 한다? continuous function이다 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형식적인 정의, 즉 엄밀하게 접근을 한다라면 입실론 델타를 가지고 정의를 할 수 있고, 그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온 부분은 1차원에서의 이 절대값의 의미가 결국에는 디스턴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스턴스 함수를 가지고 와서 정의할 수도 있고, 네이버후드라는 정의를 가지고 와서 그 근방 안에 있는 점에 대해서 그 근방 안에 쏙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다루어 보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변수 함수로서 확장을 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달라지는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리 함수가 2차원에서 혹은 3차원에서 4차원에서의 정의가 달라질 뿐이지 거리 함수를 활용한다던가 네이버후드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 그렇다면 다변수 함수의 연속을 우리가 정의를 써보자라면 A, B라는 점에서의 우리 R2 스페이스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A, B 점에서의 이 주어진 다변수 함수가 컨티뉴어스 합니다를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다? 네이버후드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양의 델타 값이 존재하기를, 이 델타는 누구의 반경을 나타낸다? A, B를 포함하고 A, B를 중심으로 가지고 델타를 반경으로 가지고 있는 네이버후드 안에 누가 들어간다라면 임의의 점 x, y가 들어간다라면은 이 x, y가 A, B를 중심으로 하는 네이버후드에 들어갈 때 그 함수값, 그 점에서의 함수값을 어디 안에 든다? f의 A, B를 함수값으로 갖는 점의 중심으로서 입실론의 반경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후드 안에 들어간다. 우리면 디스턴스와 관련해서도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x, y와 a, b의 디스턴스로서 델타 값보다 작다라면 누구와 x, y와 f의 a, b의 디스턴스도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다양한 디스턴스 펑션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면 무엇을 배웠어요, 선생님들? 그렇죠.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의 루트 값이 델타보다 작으면 선생님들 이변수 함수에 있어서의 함수가 어디로 간다고요? R 스페이스로 간다. 즉 1차원 값으로 가기 때문에 1차원에서의 디스턴스 우리 알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그렇죠. 절대값을 이용을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룬 반도 있고 언급을 못한 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네이버후드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국소적인 로컬하게 본다라면 실제로 우리가 오픈셋이라는 정의를 이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한테 오픈셋을 정의를 하기에는, 오픈셋이라는 정의를 정의하기에는 토포로지컬한 어떤 데피니션이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앱스트릭하게 들어가서 어려울 것 같아요. 해서 우리는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는 그나마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의 오픈셋을 특별히 우리가 오픈볼이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오픈볼을 활용을 해서 이 다변수 함수의 연속을 정의할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2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A, B, C 3차원에서의 네이버후드든 N차원에서의 A1, A2, 해서 AN에 있어서의 확장을 시키게 되면 쓰기가 너무 힘들어지죠. 그리고 우리 벡터 어떻게 써요? 이렇게 좌표로 다 쓰기도 하지만 벡터 P에 대해서 벡터 Q에 대해서 라고 하면서 사용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활용해서 보다 더 심플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 오픈볼 개념을 가지고 오겠다. 그럼 유클리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오픈셋, 즉 오픈볼에 있어서의 정의는 오픈볼이라 함은 P라는 벡터를 중심으로 R이라는 반경을 가지고 있는 N차원에서의 오픈볼을 정의하기를 무엇으로써 P라는 점과
P라는 벡터 점과 X라는 벡터의 거리가 R보다 작은 이 X라는 팩터들, Rn 스페이스가 들어갔겠죠. 이렇게 차원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다고 하면 그것이 오픈볼이다. 그럼 클로스드볼은 무엇이냐? 얘를 바를 씌워요. 위에 표기에 바를 씌워요. 즉 경계값도 포함을 하겠다라는 거죠. 해서 등호가 들어감으로써 모아놓은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클로스드볼이다라고 정의를 가지고 와서 오픈볼이라는 정의로서 우리가 다변수 함수 정의를 할 수 있다. 우리 요거에 대한 예시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 뭐 I2 스페이스에서는 얘가 뭐요? 오픈 디스크가 되겠죠. 점 A, B를 중심으로 R이라는 판지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오픈 디스크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R 뭐 3차원에서 9 모양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가 A, B, C라는 점이 있다라면 반지름이 R인 9가 되겠네요. 정확히 안에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물론 경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오픈이고 경계까지 포함을 한다라면 클로스드라는 거. 그럼 직관적으로 우리가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는 보이니까 이렇지만 실제적으로 얘는 오픈 셋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클로스드 셋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부분적인 데피니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토폴로지컬하게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오픈볼 하나 또 있죠. 오픈 인터벌이라고 하는 아이스페이스, 즉 1차원에서도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i를 활용을 해서 다변수 함수의 연속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아비트러리하게 가지고 오는 놈은 누구예요? 그렇죠. f, a, b라는 점을 포함하고 있는 오픈볼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오픈볼 임의의 값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요. 그랬을 때 무엇이 존재성을 보이면 되는 거냐? 누구? x, y를 포함하고 있는 오픈볼이 존재한다라면 연속이다라는 얘기로 네이버후드 대신에 우리가 무엇이 지금 들어간 것 뿐이다? 오픈볼이라는 개념으로서 확장도 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R2 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R3 스페이스까지 혹은 R5, 6 스페이스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함수에 있어서 다변수 함수가 나오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가 주어지는데 과연 주어진 함수가 먼저 직관적으로 얘가 연속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속성을 보인다든지 연속이 아님을 보인다든지를 활용을 한다라면 그 직관적인 생각을 여러분한테 도와줄 수 있는 띠어럼이 있죠. 뭐냐면 여러분이 다변수 함수에 있어서 다항 함수 형태가 연속이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몇 가지의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함수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도움에 받겠다 해서 합성함수의 연속성의 띠어럼을 많이 활용합니다. 정리증명은 어렵지 않고요. 교과서에 있나 주요지에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해서 x0, y0에서의 컨티뉴어스한 펑션과 이변수 함수네요. 이변수 함수예요. 이변수 f는 I2 스페이스에서 I 스페이스로 가는 함수고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f는 2에서 r로 가는데 2라는 정의역이 I2 스페이스의 서브셋이겠죠. 그 다음에 g의 x라는 것은 요 점에서 컨티뉴어스하다. g는 저 R 스페이스에서 I 스페이스로 가는 일변수 함수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먹느냐? g가 f를 먹은 이 합성 함수도 컨티뉴어스하다라는 정리를 여러분이 여기서의 컨티뉴어스 정의와 여기서의 컨티뉴어스 정의에 의해 3단문법에 의해서 얘가 컨티뉴어스하다 여러분 보일 수 있습니다. 보여보세요. 그래서 띠어럼에 대한 증명을 여러분이 보여보신다라면 우리는 무슨 도움을 받느냐? 얘 컨티뉴어스해. 얘 컨티뉴어스해. 그것의 합성함수도 컨티뉴어스해 라는 것으로 도달할 수 있고 컨티뉴어스한 함수의 컨티뉴어스한 함수와의 합성함수를 본다라면 컨티뉴어스하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그룹 활동지 2번의 뒷면에 2번 문제가 컨티뉴어스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실제적으로 풀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실질적으로 리미트와 관련해서 컨티뉴어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예시는 그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그러니까 그룹 활동지 2번에서의 1번 문제를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2번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적분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게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이 미적분학 시간에 계속 공부를 하면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요. 그것과 관련된 개념과 정리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는 최적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표를 둔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도대체 최대 최소라는 게 뭔데? 라는 정의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존재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최대 최소에 대한 후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 이거 심리적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미적분학 시간에 공부해둔 상황, 고등학교에서 배운 개념이기 때문에요. 해서 그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기만 할게요.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최대 최소를 정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존재성을 어떤 티어리에 의해서 가지고 온다라면 누가 후보가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것의 정답은 이그지스턴스의 정답은 뭐예요, 선생님들? 그렇죠. 최대 최소 정리일 거예요. 그러면 후보지를 선정한다. 어떤 거예요? 맞아요. 페르마 정리예요. 물론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페르마 정리라는 명칭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페르마의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후보를 가지고서는 개스해서 얘가 최대 최소야라는 것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그지스턴스를 보이고 어떻게 후보를 가지고 올 것이냐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라면 이그지스턴스는 무엇으로서 최대 최소 정의로서 어떤 조건들을 체킹을 하겠다. 그 조건들을 만족을 하게 된다면 최대 최소가 존재할 거야 라고 한다라면 후보를 가지고 와야겠죠. 후보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페르마의 정리에 의해서 크리티컬 포인트 즉 극점이 후보가 될 거고 극점이라 해서 무조건 최대 최소가 아닌 것은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 후보가 될 것이냐?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바운더리 포인트가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얘네들을 구한 다음에 무엇을 가장 큰 놈과 가장 작은 놈을 체킹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맥시멈과 미니멈을 다시 리뷰를 하자라면 글로벌하게 맥시멈과 미니멈 값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크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최대값, 최소값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로컬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다시 한번 고등학교 미적분학 교과서를 찾아보세요. 뭐냐? 여러분 그 값 정의에서는 미분 가능성이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미분 불능 경우에 있어도 그 값은 존재할 수 있어요. 왜? 그 값이라는 것 자체가 로컬하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후드 개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글로벌하게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 그 다음에 로컬하게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을 확인을 하셔서 공부를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피니션 짚고 넘어갈게요. 함수가 바운디드, 함수가 유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함수 값의 절대값이 무엇에 어떠한 값으로 바운디드 되고 그 바운디드 그러니까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게 되고 그 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이게 된다라면 우리는 데피니션으로서 함수가 바운디드 하다라는 것을 선생님 셋이 바운디드 하다라는 건 뭐예요? 셋이 바운디드 하다라는 것은 그 셋을 포함하는 오픈볼이 존재하는 게 셋이 바운디드 하다는 거예요. 즉 어떤 집합이 유계다라는 것은 그 집합을 쏙하니 포함하고 있는 오픈볼이 존재하면 된다는 거고요. 함수가 바운디드, 함수가 유계함수다라는 것은 그 함수값의 절대값을 바운더리를 칠 수 있는 실수 m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닫힌 구간에서 바운디드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등학교 미적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최대 최소값, 즉 닫힌 구간에서 컨티뉴어스 하다라면 무엇이 반드시 정의역 안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내는 함수값이 존재한다. 반드시입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라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한다. 실제적으로 얘가 수치적인 여러분 공대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뭐냐면 얘가 왜 의미가 있냐? 닫힌 구간, 우리가 이제는 F가 꼭 이렇게 정의될 필요 없이 F가 어떤 셋 X에서 정의가 돼요. 얘가 R 스페이스의 सब셋이라고 한다라면 얘가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궁금한 건 글로벌한 함수의 변화가 궁금하지 않아요. 1년치의 함수가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3, 4월 달에는 어땠지? 4월 달에는 어땠지? 5, 6월 달에는 날씨가 어땠지? 뭐 이런 측면으로 국소적으로 본다라면 국소적으로 인터벌을 잡아가면서 최대 최소에 대해서 논하겠다라고 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얘를 뭘로 확장하겠다? 다변수로 확장을 하겠다. 다변수로 확장을 하게 되면 무엇이 크로스드 인터벌이 이 크로스드 인터벌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무언가의 정의로 가지고 갈 텐데 실제적으로 아까 오픈볼 하면서 오픈 크로스드와 뭔가 관련이 되겠다. 실제적으로 오픈 크로스드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무엇으로 들어가겠느냐? 바운디드 개념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얘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오픈셋이 존재해서 라는 차원으로 한다라면 그래서 다시 적어보도록 할게요. 다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 정의 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본다라면 다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 정의는 일변수 함수에서의 닫힌 구간 A, B를 역할을 하는 집합을 가지고 오겠죠. Rn 스페이스로 일반화를 시켰으니까요. 따라서 Rn 스페이스에서의 집합 K가 6개이고 우리 정의했습니다. 6개이고 닫힌 집합이라면 6개이기만 하면 안 돼요. 6개이면서 닫혀있는 즉 바운더리 값을 가져야만 하겠죠. 즉 크로스드 버리게 된다라면 무엇이 함수 f가 그 위에서 또 연속이면 연속성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 그 함수는 그 집합 K 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다변수 함수에서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용되는 것은 나중에 미분 가능성과 함께 해서 다양한 예시를 풀겠는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미적분에 있어서 예시를 지금 그냥 가지고 와봤어요. 일변수 함수에 있어서는 첫 번째 예시를 보면 컨티뉴어스를 체킹은 했지만 주어진 구간이라는 이 R이라는 셋에 있어서는 왠지 크로스드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개수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얘는 무엇이기 때문에 아더 펑션이기 때문에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이면서 무엇을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1에 가까워지고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즉 바운디드까지 보일 수 있었지만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크로스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를 보일 수 있고 크로스드이긴 하지만 디파인드인 게 크로스드이긴 하지만 그 구간에서 컨티뉴어스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최대 최소 둘 다 존재하지는 않지만 최소 혹은 최대가 존재할 수 있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최대값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다변수 함수의 미분과 관련된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